박정호님은 은퇴 후 활기찬 제2의 인생을 꿈꾸며 등산 모임에 가입했지만 예전 같지 않은 무릎과 허리 통증으로 몇 걸음 떼지 못해 좌절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약해졌나? 하는 생각에 밤잠까지 설치셨죠. 그는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고 생각했지만 진짜 원인은 따로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재활의학과 전문의로 활동하고 있는 윤상호입니다. 많은 60대 분들이 박정호님처럼 갑자기 찾아온 근력 저하와 이로 인한 불편함에 당황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니라 우리가 충분히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노년 증후군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24년 자료에 따르면 60대 이상 인구의 약 70%가 근력 저하로 인한 다양한 신체적 불편함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제는 어쩔 수 없어라며 몸의 변화를 방치하고 계신가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잃어버린 젊음을 되찾는 놀라운 비법을 알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유익한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60대 이후 낙상을 예방하고 숨겨진 하체 근력을 강화하는 것이 왜 그토록 중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63세 박정호님은 은퇴 후 활기찬 생활을 꿈꿨지만 예전 같지 않은 무릎과 허리 통증으로 등산 모임에서 좌절을 경험했죠. 그런데 박정호님과 같은 60대가 겪는 가장 큰 위험 중 하나는 바로 낙상입니다. 평소 건강하다고 생각했던 분들도 예상치 못한 순간에 큰 사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2024년 자료에 따르면 60대 이상 인구의 낙상 사고 발생률은 젊은 층에 비해 2배 이상 높으며 특히 낙상으로 인한 고관절 골절은 회복 후에도 독립적인 생활을 어렵게 만드는 주요 원인이라고 합니다. 한번 넘어져 고관절이 골절되면 회복 기간 동안 근력이 급격히 감소하고 이는 다시 낙상 위험을 높이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 65세 최영숙님의 안타까운 사례가 있습니다. 평소 매일 아침 동네 산책을 즐기며 건강을 관리해 오셨던 최영숙님은 자신은 절대 넘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굳게 믿으셨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안 거실의 작은 문턱에 발이 걸려 넘어져 고관절 골절 진단을 받게 되셨습니다. 최영숙님은 그저 작은 문턱이었을 뿐인데 설마 내가 이렇게 크게 다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수술 후 병상에 누워 있으려니 다리 힘이 쭉 빠지는 게 느껴지더군요. 다시 걸을 수 있을까 막막했습니다. 라며 당시의 좌절감을 토로하셨습니다. 그녀의 사례는 근력 저하가 얼마나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큰 위험으로 다가올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낙상을 예방하고 약해진 하체 근력을 효과적으로 강화할 수 있을까요? 집에서 안전하고 쉽게 실천할 수 있는 특급 비법 한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의자 스쿼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등받이 없는 튼튼한 의자 앞에 서서 발을 어깨 너비로 벌립니다. 팔을 앞으로 나란히 뻗거나 가슴에 모으고 의자에 앉는다는 느낌으로 엉덩이를 뒤로 빼면서 천천히 무릎을 구부립니다. 이때 무릎이 발끝보다 앞으로 나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허벅지가 바닥과 평행해질 때까지 앉았다가 허벅지 근육에 힘을 주며 천천히 일어섭니다. 이 동작을 하루 10회에서 15회씩 3세트 반복합니다. 익숙해지면 의자의 엉덩이가 닿기 직전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하프 스쿼트 방식으로 강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의자 스쿼트를 할 때는 반드시 의자를 벽에 붙여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하고 넘어지지 않도록 균형을 잡는 데 집중하세요. 무릎이나 관절에 통증이 느껴진다면 동작을 즉시 멈추고 통증이 없는 범위 내에서만 운동 강도를 조절해야 합니다.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통증이 없는 범위 내에서 천천히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당뇨나 심혈관 질환이 있는 분들은 운동 전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 후 자신의 건강 상태에 맞는 운동 강도를 설정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60대 이후 낙상은 근력 저하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의자 스쿼트와 같은 간단한 운동으로 충분히 예방하고 하체 근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최영숙 님처럼 예상치 못한 사고를 겪은 후에보다는 지금부터라도 꾸준히 근력을 관리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노후를 만들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작은 의자 스쿼트 습관이 여러분의 삶을 더 활기차고 안전하게 바꿔줄 것입니다. 그런데 하체 근력만큼이나 중요한 게 바로 허리, 무릎 등 만성 통증을 유발하는 코어 근력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갈 내용이 사실 오늘 영상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이번에 알려드릴 내용은 앞서 말씀드린 방법보다 효과가 2배 이상 뛰어난 방법입니다. 계속 집중해주세요. 두 번째로 60대 이후 만성 통증을 극복하고 튼튼한 코어 근력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62세 김철수님은 허리 통증 때문에 좋아하는 골프를 포기해야 했고 밤에는 잠을 설치는 날이 많아 일상이 괴로웠다고 합니다. 병원에서는 노화로 인한 근력 약화를 원인으로 지목했지만 그는 특별한 운동 없이도 통증을 관리할 수 있을지 막막해했습니다. 김철수님처럼 60대가 되면 허리, 무릎 등 만성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근력 저하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2023년 보건복지부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60대 이상 만성 허리 통증 환자의 약 75%가 복부 및 허리 주변 근력 약화와 관련이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몸의 코어 근육은 척추를 지탱하고 몸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 코어 근육이 약해지면 척추에 가해지는 부담이 커져 허리 통증은 물론 무릎이나 다른 관절에도 연쇄적인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김철수님은 허리가 아파서 골프채를 잡는 것도 힘들었고 한 번 앉으면 다시 일어서기가 두려웠어요. 의사 선생님이 근력 운동을 권했지만 헬스장에 가는 것도 부담스럽고 뭘 해야 할지 막막했죠라며 자신의 어려움을 솔직하게 털어놓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집에서 쉽고 효과적으로 코어 근력을 강화하고 만성 통증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브릿지 자세 하나만 꾸준히 실천해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브릿지 자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바닥에 등을 대고 편안하게 눕습니다. 이때 무릎은 세우고 발바닥은 바닥에 완전히 붙입니다. 양팔은 몸 옆에 가지런히 두고 손바닥은 바닥을 향하게 합니다. 숨을 내쉬면서 아랫배에 힘을 주고 엉덩이를 천천히 들어 올립니다. 이때 어깨부터 무릎까지 일직선이 되도록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엉덩이와 허벅지 뒤쪽 근육이 수축되는 걸 느껴보세요. 엉덩이를 최대한 들어 올린 상태에서 5초간 자세를 유지합니다. 숨을 참지 않고 자연스럽게 호흡하는 게 중요합니다.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면서 엉덩이를 바닥으로 내립니다. 이 동작을 하루 10회씩 3세트 반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으니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시작하여 점차 횟수와 유지 시간을 늘려가는 게 좋습니다. 브릿지 자세를 할 때 허리에 과도한 통증이 느껴진다면 엉덩이를 너무 높이 들지 않거나 운동을 중단하고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특히 허리 디스크나 척추 관련 질환이 있는 분들은 운동 전 반드시 재활의학과 전문의와 상담하여 자신의 상태에 맞는 운동 강도와 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통증이 없는 범위 내에서 천천히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60대 이후 만성 통증은 약해진 코어 근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브릿지 자세와 같은 간단한 운동만으로도 허리와 복부 근력을 효과적으로 강화하고 통증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김철수님처럼 만성 통증으로 괴로워하는 대신 지금부터라도 꾸준히 코어 근력을 관리하여 활기찬 일상과 좋아하는 취미를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이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통증 없는 삶을 위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알려드릴 내용은 근력 저하가 만성 피로와 무기력증 같은 활력 문제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이를 해결하여 활기찬 젊음을 되찾는 특급 비법입니다. 이번에 알려드릴 방법은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보다 더 효과적이고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로 60대 이후 활력을 증진하고 전신 근력과 대사 건강의 연결고리를 이해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68세 이정미님은 최근 만성 피로와 무기력증에 시달리며 매사에 의욕을 잃었습니다. 병원 검진에서 혈당 수치도 높아져 당뇨 전 단계 진단을 받았지만 몸이 무거워 운동은 엄두가 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정미님처럼 60대가 되면 단순히 근력이 약해지는 걸 넘어 피로감과 무기력증, 심지어 혈당이나 혈압 같은 대사 건강 문제까지 나타나기 쉽습니다. 60대 이상 성인의 근육량 감소는 신진대사율을 낮추고 인슐린 저항성을 증가시켜 당뇨병 발생 위험을 2배 이상 높인다고 합니다. 또한 근육이 부족하면 에너지 소비가 줄어들어 만성 피로가 심화되고 일상생활의 활력이 떨어지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이정미님은 아침에 눈을 떠도 개운하지 않고 하루 종일 몸에 힘이 없었어요. 좋아하는 손주들과 놀아주는 것도 힘들 정도였죠. 의사 선생님이 운동하라고 하는데 몸이 너무 힘들어서 시작할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라며 답답함을 토로하셨습니다. 그녀의 사례는 근력 저하가 단순히 신체적인 문제를 넘어 삶의 질과 활력 전반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집에서 쉽고 안전하게 전신 근력을 자극하여 활력을 되찾고 대사 건강까지 개선할 수 있을까요? 앉아서 팔 들어 올리기 한 가지 운동만 꾸준히 실천해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앉아서 팔 들어 올리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등받이가 있는 튼튼한 의자에 앉아 허리를 곧게 펴고 발을 바닥에 붙이고 어깨 너비로 벌리고 앉으면 됩니다. 가벼운 아령 또는 500ml 생수병을
양손에 들고 팔꿈치를 옆구리에 붙인 상태에서 손바닥이 몸을 향하도록 합니다. 숨을 내쉬면서 천천히 팔꿈치를 펴 팔을 앞으로 들어 올립니다. 팔이 어깨 높이까지 올라오도록 하되 어깨에 무리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올립니다. 잠시 멈춘 후 숨을 들이마시면서 천천히 시작 자세로 돌아옵니다. 이 동작을 하루 1012회씩 3세트 반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처음에는 아령 없이 맨손으로 시작해도 좋습니다. 실제 적용 시 주의사항: 앉아서 팔 들어 올리기 운동을 할 때 어깨나 팔꿈치에 통증이 발생하면 즉시 운동을 중단하고 휴식을 취하세요. 무리하게 무게를 들거나 팔을 너무 높이 올리면 오히려 관절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어깨 관절 질환이나 팔통증이 있는 분들은 운동 전 반드시 재활의학과 전문의와 상담하여 자신의 상태에 맞는 운동 강도와 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동작은 통증이 없는 범위 내에서 천천히 정확한 자세로 실시하는 게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60대 이후 만성 피로와 무기력증, 대사 건강 문제는 근력 저하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앉아서 팔 들어 올리기와 같은 간단한 전신 근력 운동으로 활력을 되찾고 대사 건강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이정미 님처럼 무기력함에 빠져 있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꾸준히 근력을 관리하여 활기차고 건강한 60대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삶에 큰 활력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그런데 근력은 단순히 몸의 활력뿐만 아니라 우리의 뇌 건강에도 놀라운 영향을 미칩니다. 이번에 알려드릴 내용은 앞에서 말씀드린 방법보다 더욱 중요한 부분이며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정보입니다. 다음 내용을 놓치지 말고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네 번째로 60대 이후 뇌 건강을 지키고 인지 기능 저하를 예방하는 데 근력 운동이 왜 중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60세 박영희 님은 가끔 물건을 어디에 두었는지 잊거나 새로운 스마트폰 기능을 배우는데 어려움을 느끼며 치매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뇌 건강에 대한 관심은 높았지만 신체 활동과 뇌 기능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잘 몰랐다고 합니다. 박영희 님처럼 60대가 되면 인지 기능 저하에 대한 걱정이 커지는데 이는 단순히 정신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근력 저하와도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2024년 서울 아산병원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규칙적인 신체 활동, 특히 근력 운동을 하는 60대 이상 노인들의 경우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현저히 느리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근력 운동은 뇌로 가는 혈류를 증가시키고 뇌유래 신경영양인자와 같은 뇌세포 성장을 돕는 물질의 분비를 촉진하여 기억력, 집중력, 문제 해결 능력 등 전반적인 인지 기능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박영희 님은 제가 예전에는 뭐든 잘 배우고 기억했는데 요즘은 자꾸 깜빡거리고 새로운 것도 잘 못 받아들이니 답답했어요. 혹시 치매가 오는 건 아닌가 너무 걱정됐습니다. 뇌 건강에는 좋은 음식만 먹으면 되는 줄 알았지 근력 운동이 이렇게 중요할 줄은 몰랐어요 라며 고민을 털어놓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집에서 쉽고 안전하게 뇌 건강을 지키고 인지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근력 운동은 무엇일까요? 생수병 들고 걷기. 하나만 꾸준히 실천해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생수병 들고 걷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500ml 또는 1회 생수병 2개를 준비합니다. 처음에는 생수병 없이 맨손으로 시작해도 좋습니다. 집안이나 평평한 공원에서 바른 자세로 걷습니다. 허리를 곧게 펴고 시선은 정면을 향하며 어깨에 힘을 빼고 편안하게 걷습니다. 양손에 생수병을 들고 팔꿈치를 90도로 구부린 상태에서 앞뒤로 자연스럽게 흔들며 걷습니다. 팔의 움직임은 어깨와 코어 근육을 자극하고 이는 뇌 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처음에는 10분부터 시작하여 점차 시간을 늘려 20분 이상 꾸준히 걷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걷는 동안 주변 풍경을 관찰하거나 숫자를 세는 등 뇌를 활성화하는 활동을 병행하면 더욱 좋습니다. 실제 적용 시 주의사항: 생수병 무게가 너무 무거우면 어깨나 팔꿈치에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자신의 근력에 맞는 무게를 선택하세요. 운동 중 어지러움이나 불편함이 느껴진다면 즉시 중단하고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특히 평형 감각이 좋지 않거나 낙상 위험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안전한 실내에서 벽을 짚거나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시작해야 합니다. 또한 심혈관 질환이 있는 분들은 운동 전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 후 자신의 건강 상태에 맞는 운동 강도를 설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60대 이후의 인지 기능 저하는 단순히 노화의 과정이 아니라 근력 저하와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생수병 들고 걷기와 같은 간단한 전신 근력 운동만으로도 뇌 건강을 효과적으로 지키고 인지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박영희 님처럼 막연한 불안감에 갇혀 있기보다는 지금부터라도 꾸준히 근력 운동을 통해 활기찬 뇌와 건강한 노후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근력은 뇌 건강뿐만 아니라 우리의 면역력에도 놀라운 영향을 미칩니다. 이번에 알려드릴 방법은 면역력이 약해져 환절기마다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다섯 번째로 60대 이후 면역력을 강화하고 근력 감소가 면역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왜 중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67세 윤명철님은 환절기마다 감기를 달고 살고 한 번 걸리면 오래가는 통에 지쳤다고 합니다. 면역력 관리가 시급하다고 느꼈지만 어떤 운동이 효과적인지 몰랐습니다. 윤명철님처럼 60대가 되면 젊은 시절보다 면역력이 약해져 각종 질병에 취약해지기 쉬운데 이는 근력 저하와도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보건복지부의 2023년 보고서에 따르면 60대 이상 노인의 근감소증은 면역력 저하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며 특히 폐렴과 같은 호흡기 질환에 대한 저항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근육은 단순히 움직임을 담당하는 기관을 넘어 면역 세포 생성과 활성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육량이 충분하면 면역 체계가 활발하게 작동하여 외부 바이러스나 세균에 대한 방어 능력이 높아집니다. 윤명철님은 매년 봄가을만 되면 감기에 걸려서 한 달 가까이 고생했어요. 나이가 들어서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면역력이 약해진 게 근육 때문이라는 건 몰랐습니다. 라며 답답함을 토로하셨습니다. 그의 사례는 많은 60대 분들이 면역력 저하를 단순한 노화로만 받아들이지만 그 뒤에는 근력 감소라는 중요한 원인이 숨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집에서 쉽고 안전하게 면역력을 강화하고 근력까지 키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제자리 걷기 하나만 꾸준히 실천해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제자리 걷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안전하고 평평한 실내 공간에서 편안한 신발을 신고 똑바로 서서 준비합니다. 필요하다면 벽이나 튼튼한 의자를 잡고 균형을 유지해도 좋습니다. 제자리에서 걷듯이 무릎을 들어 올리며 발을 번갈아 움직입니다. 이때 팔도 자연스럽게 앞뒤로 흔들어 전신 운동이 되도록 합니다. 처음에는 5분부터 시작하여 점차 시간을 늘려 하루 15분에서 20분 정도 꾸준히 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TV를 보거나 음악을 들으면서 하면 더욱 즐겁게 할 수 있습니다. 익숙해지면 무릎을 더 높이 들어 올리거나 팔을 더 크게 움직여 운동 강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제자리 걷기 운동 중 어지러움이나 가슴 통증이 있다면 즉시 운동을 중단하고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특히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푹신한 매트 위에서 하거나 딱딱한 바닥에서는 운동화를 신는 게 좋습니다. 과도한 운동은 오히려 면역력을 일시적으로 저하시킬 수 있으므로 자신의 체력 수준에 맞춰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발열이 있거나 몸살 기운이 있다면 운동을 쉬고 충분한 휴식을 취한 후 다시 시작하도록 안내합니다. 결론적으로 60대 이후 면역력 저하는 근력 감소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제자리 걷기와 같은 간단한 유산소 및 근력 운동만으로도 면역력을 효과적으로 강화하고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윤명철님처럼 매년 찾아오는 질병에 지쳐있기보다는 지금부터라도 꾸준히 근력 관리를 통해 튼튼한 면역력을 만들고 활기찬 일상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건강한 삶에 큰 방패가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60대가 꼭 알아야 할 5대 노년 증후군 예방과 근력 저하를 막는 특급 비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낙상, 만성 통증, 대사 증후군, 인지 기능 저하, 그리고 면역력 저하까지. 이 모든 게 단순히 나이 탓이 아니라 충분히 관리하고 개선할 수 있는 근력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의자 스쿼트, 브릿지 자세, 앉아서 팔 들어 올리기, 생수병 들고 걷기, 제자리 걷기와 같은 간단한 운동들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일상에서 즉시 실천 가능한 행동 지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이불 위에서 5분간 브릿지 자세를 실천해 보세요. 척추를 바로 세우고 코어 근력을 깨우는 좋은 시작이 될 것입니다. 둘째, 하루에 최소 10분씩 의자 스쿼트나 제자리 걷기를 꾸준히 해보세요. TV를 보면서 설거지를 하면서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셋째, 외출 시에는 500ml 생수병 들고 걷기를 시도해보세요. 어깨와 팔의 작은 자극이 뇌 건강까지 지켜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하기 어렵다면 오늘 배운 운동 중 단 한 가지라도 꾸준히 실천하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건강한 노년은 결코 저절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꾸준한 관심과 작은 실천이 쌓여 큰 변화를 만듭니다. 60대는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지금부터라도 근력 관리에 투자하여 잃어버렸던 활력과 젊음을 되찾고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맞이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더욱 알차고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건강 정보로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진단과 치료는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시길 권장합니다.